빌딩 시장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죠. 바로 통임대인데요.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매입을 했는데 임차인이 바로 나갔다. 현재 강남에 공실이 넘친다. 임대료 수준 너무 지금 높다. 지금 다 거품이다.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은 어떤지,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강남 투자를 하기 전에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 전에 대표님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강남 통임대료가 가파르게 올랐을까요?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스타트업, 중소기업, 벤처기업들이 투자 설비를 늘리고 새로운 도전, 이 사업을 확장하기 너무 좋은 시기였죠. 그러면서 구인도 해야 됐을 거고 그 직원을 뽑으면서 그에 따른 공간 확장도 필요했을 겁니다. 한마디로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부족한 거였죠. 네, 그 전에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다양한 기업과 특히 IT 기업 쪽으로는 개발자 그 구인난도 엄청 심각했었는데 직원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업무 공간과 그 직원의 복지를 위한 임차료가 비싼 강남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이유가 업무 공간이 좋아야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야지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죠. 또 스타트업들 대부분 강남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. 그래서 강남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.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결국 강남에 들어오는 수요는 많고 강남에 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일할 수 있는 건물들은 그때 적었다 보니까 자연스레 임대료가 상승했겠죠. 근데 현재는 어떻죠, 대표님들?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위축되고 임차료는 수요는 줄어들겠죠.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저금리 시장 때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너도 나도 디벨로퍼가 돼서 대수선 신축이 활발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이제는 그 공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공실인 곳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대수선을 제외하고 이 10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신축 건물들을 한번 봤는데요.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건물은 대치동 901-30번지입니다. 사용 승인일은 10월 23일이고요. 토지는 76평, 연면적 182평,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임차료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네, 삼성동 122-20번지 10월 6일날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 대지 면적 52평, 연면적 173평,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. 다음은 신사동 559-11번지 건물이고요. 10월 25일날 준공이 완료됐고 대지는 57평, 연면적은 139평,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들어온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. 다음 건물은 논현동 16-21번지 건물입니다. 10월 11일날 준공이 완료됐고요. 대지 면적 58평, 연면적 250평,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공실이었습니다. 네, 역삼동 728-18번지 건물이고요. 10월 27일날 준공이 됐고 대지 면적 98평, 연면적 333평, 지하 2층,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공실이었습니다. 네, 다음 건물은 역삼동 828-42번지 건물입니다. 사용 승인일은 10월 12일이고 대지 면적 89평, 연면적 262평,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네, 역시 공실입니다. 논현동 224-1번지 건물입니다. 10월 19일날 준공이 완료됐고요. 대지 면적 75평, 연면적 219평,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도 공실입니다. 논현동 207-4번지 건물입니다. 10월 17일날 준공이 완료됐고요. 토지 100평, 연면적 586평, 지하 4층부터 지하상 10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도 공실입니다. 삼성동 142-5번지 건물이고요. 10월 27일날 준공이 완료됐고 대지 100평, 연면적 897평,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도 공실입니다. 조금 많이 심각하죠? 네, 이제는 강남 건물 보실 때 공실인 신축 건물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임대료로 바라보고 투자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. 통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개별 임대로도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평수대 건물들은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.
그 이유가 남도를 끼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부층은 1조권 사선을 많이 받은 건물이 대부분일 건데 이 상부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4층, 5층, 3층까지 연층으로 임대를 내어야 될 거고 주차 대수도 법정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당 배정하는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저렇게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대표님들 경기 사이클은 계속 돌기 때문에 이번 미연준에서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더 동결되고 내년 금리 인하 시사를 조금 밝힌 만큼 신축 기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25년을 바라보며 투자한다고 하면 강남 투자는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